최근 한국이 폭탄 선언을 해버리자 중국은 이를 대형 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왕이까지 보냈는데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태도를 보이자 모두가 놀란 것인데요. 이를 접한 국내외 네티즌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결과에 대해 한 전문가는 왕이 부장이 이번 방한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오전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청와대로 향해 10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본 것이 2017년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환 대접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왕 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왕 부장의 방한이 대형 사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가에서는 이번 왕 부장의 방한에 대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지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고위급이 참석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자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왕 부장의 방한은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을 도는 그의 4개국 순방 일정의 피날레인 셈입니다. 하지만 방한 일주일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런 왕 부장의 구상에 첫 일격을 가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올해 도쿄 하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단위로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을 더 설득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이벤트를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두 번째로 왕 부장의 뺨을 때린 건 북한이었습니다. 청와대 예방을 마친 왕 부장이 정의용 외교장관과 점심 식사 중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왕 부장은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지 못해 당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올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자제하고 있으니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자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왕 부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어느 정도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국엔 직접 위험이 되지 않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쌍궤병행 등 중국의 한반도 해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대해 공개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로 양국 왕래가 끊어지긴 했지만 올해 임명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아직 북한 측과는 공개 회담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왕 부장의 방한 이틀 전 발사한 비행거리 120km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한국군,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일부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더 진전시킬 경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은 중국의 전략 구상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왕 부장 방한 당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다수의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도 중국의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왕 부장을 만난 직후 국방과학연구소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40km를 비행해 서남해상의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무기를 쓸 상대로 북한을 언급했지만 이날 군 당국이 함께 공개한 무기는 중국 입장에선
대놓고 반대할 수 없지만 목에 가시 같은 무기였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빨라 요격이 어렵고 저공으로 비행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15일 대통령이 참관한 초음속 미사일은 육상에서 발사해 해상의 적군함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립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항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이 방한 일정을 짤 때 이런 문 대통령의 일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에서의 입장을 보여 국제올림픽위원회, 북한에 이어 한 방 먹인 셈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 보면 한국이 엄청 예의 없게 한 줄 알겠네. 당당하게 외교하는데. 한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형 참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안 된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도 같았겠지. 찔리는 게 있으니 말이야. 한국은 도발 섞인 말은 하지 않았다. 단지 누군가가 괜히 계속 찔려서 그런 것일 뿐. 한 방 먹은 기분이 어떨까?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을까? 뺨이 아니라 곤장을 맞았어야지. 한 번 만나서 사진 찍는다고 남북관계 안 변한다. 지금까지 사진은 많이 찍었다만 변화는 없었다. 사람은 안 바뀐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다만 남한의 정치인이 대선에 이용해 먹을 뿐이다. 매번 말 바꾸는 북한을 봤을 때 중북 관계의 결과도 뻔하다. 중북 양쪽 다 겉으로는 친화적인 척하지만 결국 서로의 이익만 쫓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용당하는 쪽일까? 중국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일엔 큰 소리 내는 것들은 처단해야 한다. 방어 시스템인 사드 설치할 때 중국놈들 개거품 물며 한알령에서 대한민국 기업들 엄청 피해볼 때엔 자칭 보수라던 사람들은 뭐했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사드 때문에 혐한 눈이라고 웃기는 짜장들. 이제는 뭐라고 할까? 이래서 나라가 앞을 내다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국방이 강해야 까불지 않는다. 국익은 좋지만 중국은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 한국하고 중국을 괜히 갈라놓을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환영입니다. 우리 국익만 잘 챙겨가면 된다. 어차피 쟤네들도 다 계산하고 들어오는 건데 뭐하러. 지금까지 중국 외교 소식을 접한 국내외 네티즌들 반응이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